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을 대변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박성민 비서관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어쨌든 그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하는 문제에서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36살짜리 제1야당 대표가 탄생한 마당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성민 비서관 그냥 어느 날 오신 분은 아니죠. 이분 그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훈련을 받은 변화의 어떤 바람, 그걸 한번 읽어내기 위해서는 청년의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네, 그런데 총리님의 바람과는 좀 다르게 청년들은 이 인사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부동산 폭등으로 그러니까 집도 못 구하는 벼락거지가 되었는데, 누구는 정치권에 기웃대다가 초고위 공무원으로 벼락 승진을 했다, 희망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주 전에 바로 오늘 안동의 한 고교생이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행평가 부정행위 시비에서 시작한 선생님과의 오해가 꽃다운 아이를 극단적 상황으로 내몬 거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적평가 엄격하게 하겠다고 학생을 억울한 뿐만이 아니라 비극적 선택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한 것이 현재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학생을 계도하고 훌륭한 시민으로 양성해야 할 교원들이 스승으로서 본분과 책임을 잊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낳은 행정 편의주의에 빠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부총리님, 저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오늘날 그 교육 문제의 원인으로 전교조 꼽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교육을 올바로 세우겠다라는 강령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말과는 정반대로 정치 집단화, 이익 집단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휘문고 교사의 천안함 망언이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부총리님, 이 민망한 글 굳이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자, 이 발언은 우선 최원일 함장님과 천안함 생존 용사들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 공무원의 품위 유지, 정치적 중립, 그 의무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런데 전교조는요, 여전히 교원의 정치활동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정치 편향적인 막말이 자행되고 있는데요. 만약 전교조의 정치활동 합법화 요구가 관철된다면 얼마나 더한 편향적인 사상주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게 될지 아찔합니다. 우리 공교육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대상. 우리 학생들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전교조는 공교육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정치적 이념적 이득뿐만이 아니라 금전적 이득까지. 이런 상황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요, 전교조의 촛불 청구서를 갚기 위해서 특별법까지 만들어 발의했습니다. 이미 30여 년 해직됐다가 복직된 전교조 교사들의 해직 기간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1인당 8억 정도, 총 1조 4천억 원의 세금을 투입하자는 뜻입니다. 이제는 전교조가 교육의 정치 집단화를 넘어서 이익 집단화까지 노리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이념만을 쫓는 전문 선동꾼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찾는 강성 노조원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한 겁니다. 정치 집단화, 이익 집단화 되고 있는 우리 공교육의 현실, 공부를 하려면 학원을 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문화, 우리 교육당국이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온라인상에서 또 다른 세상과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하는 것에 익숙해졌고요. 그중 하나가 게임인 것 같습니다. 게임의 인식과 위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페이퍼와 같은 세계적 e스포츠 선수들을 배출하고 게임은 또 다른 한류, K-팝 스타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게임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뿐만 아니라 게임 과몰입을 중독이라고 하면서 질병처럼 취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게임 셧다운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체부는 게임산업법으로 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여가부는 청소년 보호법으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와 같은 중복 규제가 지금의 상황에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제를 공론화를 하니까요, 어떤 분께서 멍청한 규제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적 셧다운제가 아니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학부모가 요청을 하면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는데. 네, 근데 의원님 아마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들과 또 게임 산업계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커를 비롯해서 이 스포츠 선수단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직접 들어봤는데요.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이 스포츠 강국이라는 우리의 위상과 또 사회적 인식 그리고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왜 제2의 BTS를 꿈꾸면서 춤과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 청소년들과는 달리 제2의 페이커와 임요한을 꿈꾸면서 게임에 매진하는 청소년은 중독자로 낙인 찍혀야 되는 겁니까? 네, 비대면 우리 집안의 컴퓨터를 켜고 끄는 것까지 왜 그 문제까지 꼭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겁니까? 네, 저도 선택적 셧다운제로 부모의 자녀 교육 자율화 확보하는 거 이번에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직 한창 배워야 할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세뇌시키려는 야욕으로부터 보호하고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불필요하게 옥죄는 규제를 없애주는 것이 그리고 이를 통해 모든 청소년들이 공정하게 성장하고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어른들과 그리고 국회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부디 앞으로도 우리 국회가 우리가 살아온 세상과 선입견에 몰입되어서 매몰되어서 미래를 살아갈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한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뜻과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